안녕하십니까. 입학관리본부장 임종태입니다. 저는 먼저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올해 수시 전형에서 어떻게 미술계열 학생들을 뽑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194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세종시에 세종 캠퍼스를 설치를 하고요. 2002년에는 대학로 캠퍼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요. 71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해외에 19개국 71개교 학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 학위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등 세계의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200명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익대학교는 4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이 서울 캠퍼스입니다. 7개의 단과대학과 2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캠퍼스에는 3개의 단과대학과 3개의 학부가 있고, 대학로에 가시면 대학로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대학로 캠퍼스는 주로 대학원, 공연 관련 대학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경기도 화성 쪽에 화성 캠퍼스 실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캠퍼스에서는 최첨단 시설의 제2기숙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최첨단 시설에 수용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10월에는 또 성미산 쪽에 서울 캠퍼스에 제3기숙사가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홍대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작년에 이렇게 미술대학 종합강의동이 아주 예쁘게 근사하게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건물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2015년에 종합강의동인 세종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최대 규모의 영상 애니메이션 촬영 스튜디오를 보유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캠퍼스에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신축이 됐는데 공동 작업실도 있고 학군단도 신축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로에는 주로 공연예술 대학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뮤지컬 전용 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고 또 대형 전시실이 있어서 외부에서 많은 전시시설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미국 LA에 캠퍼스를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하면 자랑할 게 가장 먼저 전국 사립대 중 장학금 지급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학생 평균당 23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에 와가지고 장학금을 크던 작던 못 받았다고 하면은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학금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둘 장학금은 뭐냐면 신입생 특별 장학금입니다. A형과 B형이 있는데 주로 4년간 등록금, 입학금을 포함을 해서 면제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연간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학업 지원 장려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형인 경우에는 해외로 교환학생을 갈 경우에 교환학생 방문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신입생 우수 장학금이 있어서 1년간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특별 장학금과 우수 장학금을 받고 들어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아울러 홍대 하면 또 문화와 예술의 거리, 자유의 거리 이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홍대 앞 거리 누구나 한 번씩 와보고 싶은 거리이고 외국인들도 가보고 싶은 서울의 넘버원 곳이 홍대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익대학교는 학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를 보내기보다는 학생들이 먼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을 그래도 보내주시면 저희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자유와 문화의 거리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홍익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서 페라리 월드 디자인 공모상 대상도 받았고요. 해마다 큰 상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2012년 GM, 그다음에 2013년 공학교육 페스티벌, 그다음에 14년에 IF 디자인 어워드, 15년 아우디, 16년 작년이죠.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그래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의 몇몇 동문들을 여기에 올려놨는데요. 뭐 안상수채를 제작한 안상수 동문도 있고 여러 가지 도경환 동문까지 여러 동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 저희 학교의 단과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미술 계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미술계열 다 존재를 하는 종합대학이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캠퍼스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은 뭐냐면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은 서울 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전공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단 사범대학을 제외하고요. 그러면 이 캠퍼스 자율전공은 이 모집을 할 때에는 모집 단위를 2개로 분리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 가형과 과탐을 받던 학생들은 인문, 자연, 예능 모집 단위로 지원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인문, 예능으로 지원을 합니다. 모집할 때에는 이렇게 2가지로 분리를 해서 모집을 하지만 합격하고 입학하고 나면 하나의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운영이 돼서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술 계열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술 계열에서 지원도 하고 또한 이런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지원을 해서 전공을 미술 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상당한 수가 됩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쪽에는 이제 공과대학, 건설도시공학부부터 기계시스템 디자인까지 모든 그 공과대학의 주요 학부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대학에서 5년제 건축학 전공과 4년제 실내 건축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수학교육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열 쪽으로 가면 이제 문과대학 있죠. 영어, 영문, 독어, 동문, 불어, 불문, 국어, 국문. 그다음에 경영대학이 있고 법과대학이 있으며 경제학부,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가 된 미술 계열은 아주 다양한 미술 전공들이 할 수 있는 학과와 학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미술대학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캠퍼스 자율전공과는 달리 미술대학 자율전공은 미술 계열 내에서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이제 세종 캠퍼스에서 말씀드리면 세종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서울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자연계열, 미술계열 그리고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은 세종 캠퍼스 내의 모든 전공에서 자신이 원하는 산업스포츠학과를 제외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집할 때에는 자신의 수리 영역에 따라 가지고 인문 예능이냐 자연 예능이냐라고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입학한 후에는 하나의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운영이 돼서 세종 캠퍼스 내에서 모든 전공을 택합니다. 간혹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들어와서 서울 캠퍼스에 있는 다른 전공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은 세종 캠퍼스 내에서,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은 서울 캠퍼스 전공 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종 캠퍼스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기술대학이 있고요. 각종 공학에 관련된, 그다음에 게임학부, 소프트웨어 전공의 공학계에
게임 학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도 상경대학의 상경학부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 홍보 학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의 미술계열은 조영대학이 있습니다. 조영대학이 있어서 두 가지 학부가 올해부터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나눠진 학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쪽 전공으로 게임 학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미술 계열입니다. 이제 올해 그 수시 입학 전형에서 주요한 사항, 작년에 비해서 바뀌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 계열에서 수시 모집 인원 전체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작년까지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과 전형이 없어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250명, 세종 캠퍼스에서 178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말고 캠퍼스 자율전공을 통해서 미술 계열 쪽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캠퍼스 자율전공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적성 전형 요 네 가지 전형을 통해서 미술 계열로도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요한 변화가 학생부 교과의 반영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수시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6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 교과 성적이 그대로 70%, 2단계에서 70%, 3단계에서 40% 이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수치화해가지고 몇 점 몇이라는 그런 등급을 낸 것은 1단계에서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6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100%, 3단계에서는 2단계의 서류 40%와 면접 60%로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2단계에서 그러면 교과 성적을 전혀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비교과 성적, 각각의 활동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정시는 아직 모르지만 정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작년에는 교과 성적이 2단계에서 20%가 반영이 됐지만 올해에는 수능 100% 1단계를 한 다음에 수능과 서류로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뀐 주요 사항은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과탐이나 사탐에서 그동안은 두 과목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두 과목 중에서 가장 좋은 한 과목의 등급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여러 영어에 있어서 절대평가가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도 등급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에서는 작년까지는 디자인 영상학부 한 학부로 된 게 올해부터는 두 가지 학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이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는 다양한 매체들이 나오고 있죠. SNS, 모바일, ICT, 그다음에 IoT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디자인 요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다양한 그 융합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를 분리를 했고, 영상 애니메이션은 글자 그대로 영화, 영상, 2D, 3D 애니메이션에서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그런 인재를 육성하고자 이렇게 학부를 분리를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의 입학 전형 일정인데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그 후에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서류를 9월 27일부터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다 자세한 수시 모집의 각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말씀드린 대로 3단계인데요. 첫 번째 교과 1단계에서 6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6배수가 작년의 6배수하고는 다릅니다. 왜일까요? 교과 전형의 인원이 종합 전형으로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년에 비한다면
8배수에 해당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1단계에서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으로 더 세부적으로 선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서류고, 서류에는 학생생활기록부와 본교 특별 양식인 미술활동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2단계 선발이 되면 250명을 면접을까지를 치러서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고요. 세종 캠퍼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78명을 선발을 합니다. 또한 일반 전형뿐만 아니라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서울 7명, 세종 6명, 그다음에 충청인제, 세종 캠퍼스에 한한 건데요. 5명을 서류 5명을 똑같은 전형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다. 아쉽게도 충청인제 선발은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청인제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세부 사항으로 학생부의 교과를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교과 100%로 대상자를 선발을 하는데 6배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발을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특별히 보정 등급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 계열의 국어, 영어, 예술 중에서도 미술에 해당하는 과목, 그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해서 4가지 과목에 대한 전 과목의 석차 등급을 학년 구별 없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을 취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 이수 단위를 고려해서 전학년 평균 보정 등급을 산출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수시 학생부 교과 반영물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탑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인의 성적을 가지고 전학년 평균 보정 등급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학생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교과 부분, 비교과 부분 다 봅니다. 그리고 미술 활동 보고서를 봐서 지원자의 소양, 그다음에 예술적 감수성과 열정, 그다음에 잠재력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진실성,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일반 계열은 학생 생활 기록부를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미술 활동 보고서 대신에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울 캠퍼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술 계열은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죠. 하지만 캠퍼스 자율전공, 특히 또 예술학과 등은 교과나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3개를 다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술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가나, 사탐, 과탐 영역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3개의 영역의 등급합이 8 이내면 됩니다.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등급을 얻기가 보다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고 또 사탐, 과탐 영역도 2과목이 아니라 1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최저 학력 기준은 작년에 비해서 낮아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술학과 자율전공은 등급합 6이고 예술학과와 캠퍼스 자율전공 인문은 등급합 6이고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 쪽은 등급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가 돼야 됩니다. 미술 계열은 간혹가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수학 하나를 안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캠퍼스 자율전공에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술학과 한국사를 포함한 5가지 영역을 모두 응시해야만 합니다. 응시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3개의 과목이. 그래서 한국사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고 4등급 이내라는 최저학력 기준 조건을 걸었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사는 그냥 응시만 하시면 됩니다.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고 미술 영역에서는 이제 2개 영역의 등급합을 7로 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자율전공은 2개 영역 합 8이고 2개 자연은 2개 영역 합 9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캠퍼스 자율전공은 5가지의 한국사를 포함한 5가지의 수학 능력 시험 영역을 다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특별 전형은 좀 다소 완화가 돼서 한 개 영역에서의 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종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특별 전형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국가보훈, 충청인재, 농어촌 학생 한 개 영역에서 4등급 이내의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홍대 하면 뭐 실기고사가 없지요. 다른 그 대학의 미술대학과 달리 실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계속되어 와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실기고사를 실시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 세간의 학원에서 홍대가 뭐 곧 실기를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실기고사를 부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계속 비실기 전형을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왜 비실기 전형을 홍대에서는 이렇게 하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 네 가지 그림을 한 사람이 그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네 개의 다른 사람이 그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뭐 미술에 좀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해서 이건 한 사람의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이 그린 네 가지 다른 학생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야 되는데 얼추 비슷합니다. 아마 같은 학원을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요. 또 이제 스케치를 하는 그런 과제가 실기고사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5가지 상황으로. 수험생행 1번의 위치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오른쪽 귀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실기고사를 끝나고 채점을 해봤더니 왼쪽 귀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관점보다는 훈련과 기억에 의존을 해서 그냥 그려서 제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을 해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학교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일단 사교육 영향력이 너무 증가돼서 공교육이 부실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불평등도 심화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능 중심의 암기식 미술 교육을 받고 온다 이거죠, 학생들이. 그리고 창의성을 찾아볼 수 없고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또 평가의 변별력도 별로 없고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희망하는 미술 계열의 인재는 그런 기교, 지식, 훈련에 의해서 다듬어진 그런 학생들보다는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성이 있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학생을 선발하고 길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끝에 3가지 전형 요소를 가지고 선발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미술 계열은 미술과 관련을 해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 활동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성장을 해왔나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미술 면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미술활동 보고서는 잠시 후에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민진경 사정관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저는 미술 면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술 면접은 보통 한 학생에 대해서 면접위원 2분이 면접을 진행하는 심층 면접입니다. 그래서 약 8분 동안의 면접을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약 24분의 면접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학생한테. 그래서 24분 동안 약 2가지 문제에 대해서 학생은 미리 말로 할 걸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스케치를 한다든지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2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어떤 유형이냐면 2가지 유형입니다. 제시된 지문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말로,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지문이나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단한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그 이미지를 표현한 의미나 배경, 거기에 실려진 자기의 생각을 또 조리 있게 말로 하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지문과 이미지를 보고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지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통해 자기의 생각, 남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그 자신만의 언어로 혹은 또 자신만의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편일률적이 아닌 다면적이며 또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나, 이걸 평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재작년에 나온 수시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가 두 개의 이미지를 제시를 하고 비교해서 자유롭게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리버풀에 설치된 서도우의 작품, 그러니까 이 서양 문화 속의 한국의 문화, 그다음에 여기는 청계천에 설치된 한국 문화 속에 한국 속에 세 개의 작품이 설치된 그런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자유롭게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뭐 어떤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설치 미술과 공공 조형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느냐? 그냥 죽자사자 공부만 했느냐? 아니면 이런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왔느냐? 그리고 어떤 그걸 비판할 수 있는 비판 의식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비교 분석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잘 언어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잘 할 수 있느냐, 소통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런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 속의 조화와 갈등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같이 나온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1월 오봉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흑백 이미지로 제시를 해서 이 위에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그려보시오 했습니다. 뭐 자유라는 말이 해서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나타나고자 하는. 그래서 뭐 제목도 붙일 수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화풍이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칭적 구조라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주로 상상력, 독창력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이 표현할 때도 구체적인 표현 의도가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말 이해도가 있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려냈느냐 하는 이런 사항들을 평가합니다. 작년에는 어땠냐면 작년엔 세 개의 이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의 세 개의 이미지를 제시를 해서 자유롭게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출제 의도가 있었느냐, 이 작품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시각적 관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기본 그 기초 조형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그리고 이미지 해석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깊고 심오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인 사고와 종합적인 판단 능력으로 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뭐 이 비교 분석은 감상자의 미적 해석이 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범 답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미술적인 소양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다는 건 일단 차이가 뭐고 유사점이 뭔가, 그것을 어떤 미술적 요소죠. 뭐 질감, 형태, 형식, 기법 면에서 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입체 작품이냐, 평면 작품이냐, 곡선이냐, 직선이냐, 구상적이냐, 추상적이냐, 이 얘기는 저도 뭐 미술 전공이 아닙니다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평소 미술 작품에서 생각하고 느꼈던 이런 것들을 면접관들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명접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온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 두 가지 도형을 제시를 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그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게라는 것은 뭐 아무렇게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내가 표현하고자 있는 내용, 그게 잘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약 24분 동안 준비를 해서 8분 동안에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의도냐? 창의성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이 주어졌는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그림 부분만 났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넓은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 도형이죠. 이런 기본 도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뭐 다시 한번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표현된 내용이 일단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창성이나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미적인 지적 능력이 있느냐, 문제 해결 능력, 정보에 대한 수집과 재구성, 그리고 미술 인문학적인 기본적인 소양이 있느냐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과 그걸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말과 또한 스케치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관찰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표현의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뭐 시각적 표현의 어떤 순발력도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면접은 어떻게 되느냐? 뭐 평소에 미술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꾸준히 쌓아야 되겠죠. 전시회나 미술관, 박물관들의 여러 작품을 보고 느끼면서, 그다음에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뭐 교양 도서와 전문 도서를 꾸준히 읽어서 소양을 더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히 학원에서 어떤 기술적 묘사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바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에서 미술 활동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서 면접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수시 경쟁률, 작년의 경쟁률과 합격자 평균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경쟁률입니다. 수시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는 예술학과 5.75대 1부터 해서 조속과 9.6대 1, 그다음에 종합 전형을 보면 5.9대 1, 4.8대 1에서 6배수가 안 되는 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판학과 같은 경우는 7.92대 1이고, 그다음에 자율전공 6.23대 1. 그래서 6배수, 내가 내신이 안 돼서 뭐 6배수 안에 들겠느냐 하지만 주저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8배수까지 늘어난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뭐 내신 성적에 크게 좌우되지 마시고 소신 있게 활동을 했던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신 있게 지원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서울 캠퍼스의 수시 경쟁률입니다. 두 가지 학부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게 나눠지게 되죠. 두 개의 학부로. 디자인 영상 학부가 5.92대 1, 종합전형 4.18대 1. 그다음에 게임 그래픽 디자인 쪽에, 미술계 쪽에 7.21대 3.95대. 마찬가지로 캠퍼스 자율전공을 통해서도 이 두 개의 미술 대학 학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자율전공의 자연 쪽, 인문 쪽, 종합전형과 적성전형 경쟁률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과 성적입니다. 학생부 보정 등급의 최종 합격자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래서 예술학과 1.73대 1, 조속과 1.80대 1. 그래서 1.80점이죠. 여기는 종합전형이고요. 자, 올해는 이제 교과 전형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2.51대 수치가 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2.55가 된다든지,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세종 캠퍼스입니다. 세종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의 합격자의 평균 교과 성적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입학관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입시 도우미에 가면 과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참조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